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드라마 같은 사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환자들을 돌보며 따뜻한 미소로 병실을 밝히는 사람들, 아니면 긴박한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헌신적이고 숭고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 숨어있는 그늘,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진수라는 이름의 남자 간호사입니다. 그는 늦깎이로 간호사가 된 사람입니다. 진수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뒤늦게 간호사의 길에 들어섰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남자 간호사라는 존재는 흔하지 않죠. 진수의 이야기는 한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희망으로 가득 찬 누가 봐도 꿈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가혹하고 냉혹한 현실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초 집단 내에서 유일한 남성으로서 겪는 고립감, 부당한 대우, 그리고 직업 내 괴롭힘 문화까지 진수는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단지 심리적인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진수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오늘은 진수가 제게 보내온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 간호사가 겪은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진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그가 겪었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진수는 29살,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학병원의 신입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호사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를 꿈꿨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 대신 공장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죠.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진수는 20대 중반이 되어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했고 고된 노력을 통해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4년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한 끝에 마침내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이라는 환경은 그에게 꿈의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뛰어난 의료진, 그리고 환자를 돌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죠. 첫 출근 날 아침, 진수는 흰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감과 설렘이 가득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죠. 병원에 도착한 그는 신입 간호사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낯선 동료들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그는 설렘을 안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는 여성들이었고 진수는 교육장 안에서 유일한 남성이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오, 남자 간호사 처음 봐요. 진수 씨, 힘든 일은 다 맡아줄 거죠? 그런 말들은 처음에는 친근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진수는 밝게 웃으며 그럼요, 제가 힘은 좀 세거든요. 라고 대답했죠. 모두가 화기애애 보였고 진수는 자신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병동에 배치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진수에게 힘든 일을 맡는 건 당연하다 는 식으로 말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저 산소 탱크 좀 옮겨줘요. 여자들이 하기엔 너무 무거워서. 진수 씨는 키가 크니까 천장 근처 장비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도움을 주던 진수였지만 점점 일이 과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역할이 간호사라기보다는 병원의 심부름꾼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은 여성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진수는 혼자서 남성으로서의 다른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여성 선배는 그에게 유독 친근하게 대하며 말을 걸었어요. 진수 씨, 오늘 끝나고 밥 한번 먹을래요? 내가 가르쳐 줄 것도 많고. 하지만 진수가 이를 가볍게 웃으며 넘기자 그 선배는 서서히 태도를 바꾸더니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무엇을 하든 트집을 잡고 동료들에게 그에 대한 험담을 흘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수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여자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고 말을 조심해야 했으며 실수 하나에도 과도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꿈꿔온 간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시선과 잦은 트집에도 꿋꿋이 버텼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어머니에게 항상 긍정적인 모습만 보였죠. 엄마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 정말 보람 있는 일이야.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병원 생활은 점점 진수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진수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보였던 A 선배 간호사는 40대 중반의 미혼 여성으로 병동 내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독 진수에게 친절하게 굴며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자주 그를 붙잡았습니다. 진수 씨, 오늘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갈래요? 우리 병동 분위기에 대해 알려줄 것도 많고 적응에 도움될 거야. 처음엔 단순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관심은 조금씩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뭐 해? 나랑 영화나 볼까? 요즘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던데 병동에서 남자 간호사는 흔치 않잖아. 내가 진수 씨처럼 든든한 동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진수는 당황했지만 선배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주말엔 밀린 집안일이 많아서요. 오늘은 제가 조금 피곤해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좋겠네요. 하지만 몇 번의 거절 이후 A 선배의 태도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업무 중에도 작은 실수만으로 진수를 호되게 질책하며 병동 내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진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 간호사가 된 거야? 나이도 많아서 신입치고 기대했더니 역시 실망이네. 진수는 서서히 병동 내에서 고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병동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진수가 병동의 몇몇 여자 간호사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작업을 걸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수? 알고 보니까 좀 문란하더라. 여자들한테 한 번씩 작업 거는 거 다 알아. 나도 들었어. 몇 명이나 꼬시고 다닌다던데? 남자 간호사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진수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 소문의 시작점이 A 선배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선배 간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수에 대한 험담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소문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진수를 병동 내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충분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노골적인 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배 간호사들은 대놓고 진수에게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변했을 때 중요한 정보를 진수에게 전달하지 않아 그가 환자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쯤 신입은 뭐든 다 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업무를 떠맡겼습니다. 진수 씨, 이거 오늘 퇴근 전에 전부 정리해요. 밤 근무지만 신입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동료들의 태도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진수를 겨냥한 비난이 오갔고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진수는 점점 고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 씨, 오늘도 실수했다면서? 그 환자 상태 체크 제대로 못한 거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러게 남자가 이런 섬세한 일에 어울릴 리가 없지. 진수는 이런 괴롭힘 속에서도 병원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야 했고 자신이 힘들게 얻은 직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반복되는 심리적, 육체적 압박은 그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간호사 휴게실에서 선배 간호사들이 자기 뒷담화를 하는 걸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진수? 걔 아직 다니고 있어? 아까 환자 차트도 제대로 못 챙기더라. 좀 있으면 알아서 나가겠지. 남자가 여초 집단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진수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고 그의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뭐지?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는 태움과 부당한 대우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점점 더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40대 A 선배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퍼지는 소문과 그녀의 노골적인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어요. 만약 그녀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 병동 내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고 A 선배의 영향력이 강한 병원 분위기에서 버티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A 선배는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더 노골적으로 진수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병동에서는 공공연히 진수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업무 시간 중에도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수 씨, 오늘 점심은 같이 먹으러 갈 거지? 다들 우리 진수 너무 고생시키지 마요. 힘든 일은 제가 대신 시킬게요. 다른 간호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 사귀는 거 확실한 거 같지 않아? A 선배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구는 거 처음 봐. 진수도 참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다 받아주고 있을까? 진수는 차라리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A 선배의 관심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진수를 더욱 압박했고 진수는 마지못해 그녀의 요구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억지스러운 연애는 진수에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진수가 A 선배와 연애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병동 내에서 또 다른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의 B 선배는 평소에도 A 선배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A 선배가 진수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이후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 선배는 진수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친근한 태도를 보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진수 씨, A 선배랑 요즘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진수 씨가 참 착해서 그런 거겠지? 그녀의 말은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후로 B 선배는 틈만 나면 진수에게 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A 선배가 많이 신경 쓰이나 봐? 혹시 시간 되면 나랑 차 한잔 할래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나 하자고. B 선배는 진수에게 동료들 앞에서조차 은근히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A 선배를 자극했습니다. 우리 진수 씨, 요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남자는 적당히 쉬어가며 일해야 한다니까. 진수 씨가 참 매력 있긴 하지. 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먼저 고백했을지도 몰라. A 선배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동 내에서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연인임을 과시하며 진수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 내 연애 문제에 참견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내 사람이잖아. B 선배랑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라. 그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야. 진수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억지로 시작된 A 선배와의 연애는 그를 점점 더 괴롭혔고 B 선배의 접근은 그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A 선배는 B 선배를 질투하며 끊임없이 진수를 감시했고 B 선배는 그런 상황을 즐기듯 의도적으로 진수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출근하는 것은 이제 업무 때문이 아니라 두 선배의 감정 싸움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처럼 느껴졌습니다. B 선배는 어느 날 진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수 씨, 솔직히 A 선배가 당신한테 강요하는 거 다 알아. 그런 연애가 진짜 사랑일까? 나는 진수 씨가 좀 더 편안한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진수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B 선배와 가까워질수록 A 선배의 감시는 더 심해졌고 그는 점점 더 두 선배의 갈등에 끌려다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진수는 밤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A 선배의 관심을 완강히 거절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는 병동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 두 선배 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의 꿈이었던 간호사 생활은 이미 자신을 갉아먹는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A 선배와 B 선배 사이에서 갈등이 격화되는 동안 점점 더 병원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시작된 A 선배와의 연애는 그의 일상에 족쇄처럼 작용했고 B 선배는 틈만 나면 그를 곤란하게 만들며 A 선배를 자극했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 싸움 속에서 진수는 철저히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B 선배는 병동내에서 은근히 진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일부러 진수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진수를 농담의 대상으로 삼곤했습니다. 진수 씨, 요즘 힘들죠? 내가 힘내라고 맛있는 거라도 사줄까요? 우리 진수 씨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두 선배 간의 질투와 경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 중 진수는 A 선배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A 선배는 피곤에 지친 진수에게 다가오며 과도하게 친밀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진수 씨, 요즘 나랑 대화도 잘 안 하고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내가 서운한 거 알죠? 그녀는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한 척했지만 진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요즘 좀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요.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A 선배는 그런 반응에 더욱 집착하며 그의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병동 내에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농담을 던지며 진수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진수, 이렇게 잘생긴 간호사가 어디 있어? 나만 아는 보물이죠. 이런 농담은 B 선배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진수를 괴롭혔습니다. 근무 중 필요 이상의 업무를 부탁하며 일부러 진수를 곤란하게 하거나 다른 동료들 앞에서 일부러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말을 던졌습니다. 진수 씨, A 선배랑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둘이 뭐 하는지는 다들 알 텐데. 난 진수 씨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난 진수 씨 믿어요. 진수는 두 선배의 성희롱과 갈등 속에서 점점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병동 내 다른 동료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수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병동 내에서 환자 기록 차트가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트에는 환자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고 차트 분실로 인해 환자의 치료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화살이 진수를 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차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진수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병동 내 분위기는 급격히 진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진수 씨가 업무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역시 신입은 믿을 수 없어. 게다가 남자가 섬세한 걸 잘 못하잖아. 진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A 선배와 B 선배의 갈등 속에서 그를 두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A 선배는 차트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순간에 대해 모른 척하며 진수의 실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B 선배는 그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진수 씨, 이래서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지금은 내가 뭐라고 도와줄 수도 없네. 결국 진수는 병원장과 간호부장에게까지 불려가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병동 내 분위기와 증거 없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말은 묵살되었습니다. 진수는 누명을 쓰고 병동 내에서 더욱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차트 분실 사건 이후 그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했고 그의 업무는 더욱 고되고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그의 실력을 비난하거나 그와 말을 섞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A 선배와의 연애도 이미 파탄 직전이었고 B 선배의 접근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선택과 상황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간호사가 되려고 한 게 잘못이었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직업을 지킬 가치가 있는 걸까? 진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더 망가져갔고 탈모와 극심한 불면증으로 그의 건강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끊임없는 갈등과 괴롭힘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갈 무렵 병원에 새로운 남자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20대 초반으로 키가 크고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자랑하며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병원은 곧 이들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입 남자 간호사들은 첫날부터 모든 여자 간호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병원 내 단체 채팅방에는 그들의 외모와 첫인상을 칭찬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들 대박 잘생겼지 않아? 둘이 어디 연예인 준비하다 온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얼굴이네. 특히 B 선배는 새로운 신입 중 한 명인 민호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늘 밝고 친절한 태도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고, 이를 계기로 병원 내 여자 간호사들의 대화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수를 둘러싼 소문과 갈등은 대화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A 선배와 B 선배도 새로운 남자 간호사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A 선배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척하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처음에는 병원이 낯설 수 있죠. 내가 힘든 일은 다 도와줄게요. 언제든지 말해요. 간호사 생활 오래 한 선배로서 한 가지 조언하자면 항상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B 선배는 더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쉬는 시간마다 민호와 대화를 시도하며 다른 동료들 앞에서 그의 외모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민호 씨는 진짜 완벽하다. 이 정도 외모면 환자들도 다 좋아하겠어요. 우리 병동의 새로운 활력소네. 민호 씨만 보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같아. 병동 내 여자 간호사들의 관심이 새로운 신입들에게 쏠리면서 진수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둘러싼 삼각관계나 험담, 불편한 시선은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진수는 곧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들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났다는 사실이 기뻤으면서도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소모품처럼 다루었다는 점에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냥 지나가는 재미였던 걸까? 왜 나 같은 평범한 간호사는 처음부터 이런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던 걸까?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찾아온 고요를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선배들의 과도한 집착과 감시에서 벗어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머리를 식히기도 했고 취미로 좋아했던 독서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진수는 새로운 후배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다른 후배 간호사인 재혁은 진수에게 형처럼 따르며 종종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수 선배, 병원 일이 생각보다 힘드네요. 선배님도 처음엔 많이 힘드셨죠? 선배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모르는 게 많아서 혼났을 텐데 선배님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이전에는 후배들과 제대로 대화할 여유조차 없었지만 진수는 이제 조금씩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조언하는 선배의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힘든 일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병동의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후배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병동을 가득 채웠고 여자 간호사들 간의 경쟁과 갈등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간호사로서의 어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적어도 선배들의 집착과 괴롭힘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숨 쉴 공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간호사로서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진수는 새로운 남자 후배들인 민호와 재혁 덕분에 병원 생활에서 잠시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후배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병동 분위기를 바꾸었지만 그들 역시 여초 집단의 특성을 서서히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모두의 근무가 끝난 후 근처 선술집에서 술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병동 생활에 대해 가볍게 웃고 떠드는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진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사실 요즘 병원 생활이 좀 힘들어요. 여자 선배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진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술잔을 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도 느끼셨겠지만
몇몇 선배님들이 신입 남자 간호사들한테 유난히 친절한 척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친절이 아니라 좀 이상하다고 해야 하나? 옆에서 듣고 있던 재혁도 한숨을 쉬며 말을 못했습니다. 맞아요. 저번엔 A 선배가 저한테 퇴근 후에 따로 술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거절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상하게 챙기면서 불편하게 하던데요. 괜히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진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도 과거 A 선배와 B 선배에게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후배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민한 반응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스크린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병동 내 단체 채팅방에서 여자 선배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었어요. 민호 오늘도 완전 잘생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나랑 나올까? 재혁은 왠지 순진해 보여서 더 끌려. 우리끼리 내기해볼래? 누가 먼저 꼬시는지? 진수는 이제 재미없어졌고 신입들이 더 핫하지 않아? 그 대화는 단순히 가벼운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놓고 후배 간호사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어떻게 유혹할지 계획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스크린샷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건 그냥 선을 넘은 거야. 농담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 민호와 재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 사실 저번에 야간 근무 끝나고 술자리에 끌려갔어요. 처음엔 선배님들이 그냥 격려하려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대화 주제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술 마시는 동안 선배들이 우리 외모 얘기만 하고 연애는 해봤냐? 여자한테는 어떻게 대하냐 같은 질문만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불쾌했어요. 진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가 떠올라 가슴속 깊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처음엔 단순히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엔 집착으로 변하고 나를 완전히 소모품처럼 대했지. 나도 술자리에서 이상한 질문과 행동에 시달렸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에선 절대로 침묵하면 안 돼. 명확하게 거절하고 문제가 생기면 증거를 남겨야 해. 아니면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될 거야. 민호와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겠네요. 그래야 형처럼 힘들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진수는 후배들의 결심을 보며 안도와 함께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겪은 고통과 무력감이 이제 후배들에게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 병원, 아니, 여초 집단의 구조적인 문제야. 이게 바뀌지 않는 한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겠지. 그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끝까지 버틸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진수는 그날 밤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민호와 재혁도 나처럼 끝없이 괴롭힘과 차별에 시달리겠지.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으면 이 병원의 문화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한이 있어도 이 병원의 잘못된 문화와 여자 간호사들의 악행, 남자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휴게실의 컴퓨터를 사용해 병원 내부 게시판에 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은 간결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병원에 숨겨진 진실, 남자 간호사들이 겪는 태움과 차별의 실상. 진수는 글에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적었습니다. 여자 간호사들의 노골적인 성희롱과 불쾌한 접근, 선배들이 신입 남자 간호사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괴롭힌 사례들, 자신과 후배들이 술자리에서 겪었던 불쾌한 질문과 행동들, 단체 채팅방에서 남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주고받은 성희롱적인 대화의 증거.
그는 여기에 민호와 재혁이 제공한 스크린샷과 자신이 겪었던 사건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첨부했습니다. 남자 간호사로서 이 병원에 들어와 꿈을 이루려 했지만 나는 태움과 차별, 그리고 성희롱 속에서 병들어갔습니다. 병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태움 문화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나는 오늘 이 글을 올리고 병원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글이 병원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 내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시길 요청합니다. 진수는 글을 올리며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동료가 그리고 당신의 후배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몇 시간이 지나자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호사들은 물론 의사와 병원 행정 직원들까지 글을 읽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야? 너무 충격적이다. 나도 남자 간호사들의 고충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 이건 병원 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문제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반대로 일부 간호사들은 글의 내용을 부정하며 반발했습니다. 이건 과장된 이야기야. 병원 분위기를 망치려는 의도 아니야? 진수가 억울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지. 진수는 글을 올린 당일 자신의 퇴사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장을 만나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그는 침착했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떠나는 이유는 글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이 병원이 더 나은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병원장은 진수의 글로 인해 병원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말에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서류를 제출한 후 진수는 사물함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병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민호와 재혁이 다가와 울컥한 표정으로 진수를 붙잡았습니다. 형, 이렇게 떠나버리면 우리 어떡해요? 형이 없으면 이제 누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진수는 두 후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글이 병원 문화를 바꾸는 시작이 될 거라고 믿어. 나처럼 겪지 않도록 나도 밖에서 힘이 될 방법을 찾을게. 진수는 병원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병원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폭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는 그의 글이 주요 이슈가 되었고 몇몇 간호사들은 그의 폭로에 동의하며 추가적인 증언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결국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진수의 폭로가 병원의 문화를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떠나는 길에서 뒤를 돌아보며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적어도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싸웠다. 이걸로 충분해. 그는 홀로 떠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병원 내부 게시판에 폭로글을 올리고 퇴사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병원을 떠난 후 자신의 삶을 새로 시작하려 했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한 그는 생계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먼지와 땀에 찌들어 살며 그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와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이 일이라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수는 퇴사 후에도 병원의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병원은 그의 폭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시판의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고 병원은 내부 문제를 적절히 해결했다 는 공지를 올린 뒤 사건을 간단히 마무리했습니다. 진수가 남긴 증거와 후배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여자 간호사들에게는 형식적인 경고 조치만 내려졌을 뿐이었습니다. 진수의 퇴사 이후에도 병원의 태움과 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민호와 재혁은 그 속에서 다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진수는 건설 현장에서 하루를 마치고 단골 선술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온몸이 뻐근한 상태로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갈 즈음 술집 한쪽에 틀어져 있던 TV에서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면에는 그가 한때 다녔던 병원의 A 선배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 선배는 TV 속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이렇게 자막이 나왔습니다. 환자 중심 간호의 모범. 병원이 뽑은 올해의 간호사. 인터뷰에서 A 선배는 자신이 간호사로서의 헌신과 열정을 강조하며 병동의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모든 간호사들이 협력하고 헌신할 때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죠. 진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병원에서 살아남는 건 결국 저런 사람들이겠지. 그는 술잔을 들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그 순간 과거 병원에서 겪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괴롭혔던 A 선배가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이 시대의 간호사로 포장된 모습은 그의 가슴에 깊은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민호와 재혁의 번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바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술을 마저 비운 뒤 그는 가게를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걸로 됐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걸 내려놓자. 진수는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사라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의 꿈은 무너졌지만 그는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아가야 했습니다.